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중국 제20과 제31, 일본 F-35A와 F-15, 러시아 Su-57과 Su-35, 미국 F-22와 F-35. 동북아시아만큼 강력한 성능을 지닌 전투기가 모이는 곳은 드물다.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는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와 더불어 성능이 검증된 다목적 전투기를 앞세워 동북아의 하늘을 장악하려고 시도해왔다. 그 같은 구도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지난 19일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다. F-21을 연상시키는 외형을 지녔지만 잠재적 성능은 드러나지 않은 뻔하지 않은 기종인 KF-21은 동북아 공군력 구도를 흔들 수 있을까?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공군력을 추구하는 중국으로서는 미국식 스텔스 기능을 갖춘 KF-21은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마카오의 군사 전문가 앤서니 왕은 KF-21은 J-20, J-31과 경쟁할 수는 없지만 최신형 J-20의 훌륭한 적수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홍콩 일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24일 밝혔다. J-20과 J-31은 중국이 미국 스텔스기의 영향을 받아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다. 4.5세대에 속하는 KF-21은 동체 외부에 무장을 장착하는 스텔스 성능이 제한적이고 미국산 F-410 사제200K 엔진도 5세대 전투기의 기동성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하지만 인공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등 첨단 항공전자 체계를 갖췄다. 마하 4.5의 속도로 최대 200km 이상을 날아가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이 더해지면 원거리에서 적기를 먼저 포착,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셈이다. 중국군이 2005년 배치한 J-10은 현재 최신형인 J-10C가 등장한 상태다. 음속의 4배 속도로 최대 200km 떨어진 공중 표적을 공격하는 T-15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한다. J-20과 더불어 중국이 기존에 운용 중인 J-11B도 T-15를 사용한다. 미국산 AIM-120을 탑재하는 한국 공군 F-15K, KF-16이 중국 J-10C, J-11B와 가시거리 밖에서 공중전을 하게 되면 쉽지 않은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반면 첨단 항공전자장비와 미티어를 사용하는 KF-21은 J-10C, J-11B의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 AIM-260이 향후 한국 F-35A에도 탑재된다면 한국 공군의 공중전 능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방 공식들 구역에 빈번하게 진입하는 중국 공군과 더불어 일본 항공자위대 전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980년대 미국산 F-15J 220여 대를 도입했던 일본은 F-15J의 성능을 개량하고 자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했다. 강력한 대함 공격력을 갖춘 F-1을 미국과 공동 개발했다. AAM-5 공대공 미사일을 비롯한 항공 유도무기도 일부 국산화했다. 현재는 F-35A B 스텔스 전투기를 대량 도입하면서 영국과는 신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추진 중이다. 한국 공군은 일본 항공자위대 기종과 비슷한 성능을 지닌 F-15K, KF-16이 핵심이다. 공군으로서는 F-15K에 장착하는 사거리 500km 이상의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대표되는 지상 타격력은 일본보다 크게 앞서 있지만 공중전 능력에서 일본의 확실한 우세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KF-21은 일본 F-15J와 달리 개발 단계에서부터 AESA 레이더를 탑재, 항공전자체계의 종합적 성능을 F-15J 개량형보다 더 높게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에 미티어가 더해지면 F-15J나 F-2 등에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일본도 F-35E에 노르웨이산 합동 타격 미사일을 탑재하는 등 지상, 해상 공격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KF-21도 공대함 미사일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탑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 축적 등을 위해 국내 개발을 추진하되 제3국 항공무장을 도입해서 KF-21에
국산 무장 개발이 완료되면 실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KF-21에 장착할 국산 항공유도무기 개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대공 미사일과 대함미사일 개발을 통해 관련 기술을 축적했지만 F-15K 등 미국산 전투기와의 체계 통합 문제로 항공유도무기는 연구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국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AIM-12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비롯한 미국산 미사일은 많은 나라에서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다. 신뢰성이 검증됐고 가성비도 우수하지만 레이더 주파수 등을 비롯한 세부 성능이 노출된 상태다. 미국이 AIM-120을 대체할 AIM-260을 개발하고 있지만 한국 공군에 배치될 시기는 가늠하기 어렵다. KF-21은 유럽 MBDA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해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일본처럼 국산 항공 유도무기를 개발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많다. 현재 국내 개발이 거론되는 항공 유도무기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공대함 미사일, 500파운드급 레이저 유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전자기 펄스판, 급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대레이더 미사일 500, 2000파운드 GPS 레이저 유도 판이다. 여기에 KF-21에 장착될 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도 군 당국의 결정에 따라 연구 개발 대상에 추가될 수 있다. 일부는 국산 무인 공격기와 FA-50 경공격기에도 탑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F-15K에 쓰이는 AIM-9X급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개발 계획이 수면 위로 올라올 전망이다. GPS 레이저 유도 포탄은 미국산 LJDAM과 유사하다. 대레이더 미사일은 미국산 AGM-88 수준으로 전해진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LIGX-1 등을 중심으로 축적됐다는 평가다. 천궁과 신궁 지대공 미사일, 해궁 함대공 미사일, A3 등을 만들면서 고체로켓 추진체, 지향성 탐구 등에 대한 기술을 확보했다. 적기를 포착할 탐색기를 개발하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제작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 다만 유럽과 이스라엘에서 이미 만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은 국산 무기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 기존에 운용 중인 것보다 우수해야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방 국가 공군에서 쓰이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영국 아이스람, 독일 AIM-2000, 이스라엘 파이슨-5등이다. 사거리가 20km 안팎에 달하며 명중률도 우수하다. 단순히 AIM-9X급을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세계적 수준의 미사일을 개발해야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덕히드 렌즈들을 사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KF-21에 쓰이는 미티어와 동일한 방식이다. AIM-120보다 기동성, 비행거리 등에서 훨씬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 미티어처럼 먼 거리에서 비행하는 적기의 미사일을 먼저 발사해 파괴하는 능력을 KF-21에 제공하는 셈이다. 문제는 개발 난도가 높다는 점이다. MBDA도 미티어를 개발하는데 10여 년이 걸렸다. 미사일 개발이 성공해도 항공기 미사일 간체계 통합, 조준형 소프트웨어 제작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KF-21은 중국과 일본의 스텔스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갖췄다. 하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중국, 일본의 공군력을 상대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전투력을 발휘해야 한다. 신형 항공유도무기 정착은 적은 비용으로 전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효율적 수단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제3국의 항공유도무기를 도입하면서 국내 기술을 활용해 KF-21과 FA-50 및 무인 공격기에 사용할 수 있는 유도무기를 자체 개발하면 국방과학기술과 공군력을 동시에 키우는 효과가 있다. KF-21이 동북아 제공권 싸움의 기면이 되려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과정이다.